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2학년 학생들 일주일 동안 학교에 등교 수업하면서 배드민턴 수행평가도 보고 저글링도 연습과 수행평가를 본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 이후에 3주 후에 7월 13, 14일에 이제 저글링 시험 마무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진행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를 고민한 끝에 이번 주에 3시간 동안은 줄넘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줄넘기의 초급자 단계부터 줄넘기를 잡는 방법, 줄을 돌리는 방법, 줄의 길이는 어떤 것들이 좋은지, 또 나아가서 마지막 시간에는 2단 뛰기까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줄넘기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3시간 동안에 배우는 줄넘기를 여러분들 잘 영상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운 것을 자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연습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줄넘기를 하기에 앞서서 줄넘기의 줄의 종류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꿰어져 있어서 약간 무게감이 있는 초보자용 줄넘기가 좀 있고요. 지금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PVC용 용도의 PVC의 재질로 되어 있는 줄넘기가 있고, 또 얇은 철사 같은 와이어로 된 줄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선생님 대중적으로 잘 나와 있는 이 줄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줄넘기를 잘 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줄을 잡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줄은 먼저 줄넘기의 그 손잡이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을 대주는 파지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말아주는 파지법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검지손가락을 펴서 잡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줄이 손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많고요.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대주거나 말아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자기에게 편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잡는 법은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잡는 법과 말아쥐어 잡는 법을 좀 구분해서 자기에게 편한 것으로 잡는 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줄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줄은 크게 줄을 돌리는 손이 허리 높이에 있을 때, 만약에 줄이 돌았을 때 머리에서부터 15에서 20cm 정도, 요 한 뼘 이내에 줄이 돌아간다. 그거는 스피드용 줄넘기로 아주 좋습니다. 줄을 빠르게 돌리는 스피드용 줄넘기로의 높이로는 아주 좋은데요. 초보자의 경우는 조금 더 높게 해서 줄이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즉 약 발로 잡았을 때 허리 정도다 하면 약 머리 위 15cm에서 20cm에 돌 것이고요. 겨드랑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줄을 좀 삐뚤게 잡아서 겨드랑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머리 위에서 약 50cm 이상은 이렇게 크게 돌 텐데, 그럴 경우에는 천천히 줄을 돌리면서 리듬감 있게 걸리지 않게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보자다 그러면 줄을 좀 길게 하고, 나는 좀 숙련자다, 줄넘기 정말 잘한다 하는 사람은 좀 줄의 길을 짧게 해서 허리춤까지 발을 밟았을 때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참고적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줄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줄을 돌리는 방법. 자, 줄넘기는 통상적으로 뒤에 있을 때 줄을 돌릴 때는요, 이 줄을 내가 앞으로 뻗고 있는 줄을 팔을 내리면서 벌려주면 바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뻗고 있는 줄을 옆모습 볼까요? 뻗고 있는 줄을 팔을 천천히 보여줄게요. 내리면서 벌려주면 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볼까요? 뻗고 있다가 내리면서 돌려주면 바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고, 팔을 내리면서 벌려주면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이걸 참고적으로 알길 바라고요. 또한 간혹 가다가 줄을 돌릴 때 어깨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깨 벌려서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럽게 줄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런 사람들은 줄넘기를 잘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줄넘기 하는 리듬감을 조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돌리는 게 가장 좋은가요? 처음에 어깨로 돌릴 때는 줄넘기를 천천히 돌릴 때 옆모습으로 볼까요? 줄을 천천히 돌릴 때는 어깨로 돌려보는 겁니다. 허나 줄을 빨리 돌릴 때는 크게 돌리다가도 손목으로 속도가 좀 빨라지죠. 그 원리를 알고 줄넘기를 천천히 음악 줄넘기 같은 경우는 줄을 천천히 돌릴 때는 어깨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줄을 빨리 돌릴 때는 손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점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 내 다리 모양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선생님의 다리 모양을 봤을 때 무릎을 가볍게 바운스 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발바닥이 동시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점프보다는 발 모양이 발가락이 땅 쪽으로 발바닥이 동시에 바운스 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부분이 땅 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점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체력 소모도 덜하고 가볍게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하는 것을 조금 지양합니다. 어떻게? 발바닥처럼 펑 하는 것보단 발가락 끝이 땅을 밀면서 쭉쭉 가볍게 밀어주는 이런 점프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무릎을 너무 과하게 구부리지 말고 또 하나는 발을 너무 뒤로 점프를 하면서 발을 너무 뒤로 보내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몸을 쭉 핀 상태에서 발가락 끝만 땅을 보게 가볍게 무릎과 바운스 하면서 점프해 주는 것이 이상적인 점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줄을 넘으면서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편하고 하기에도 편해 보이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줄을 넘는데 어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팔꿈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팔꿈치를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줄이 돌아가는 속도가 스피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깨를 중심축으로 돌 때는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팔꿈치, 엘보 조인트를 축으로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손목 부분으로 가볍게 돌릴 때는 더 빠른 스피드로 또 빠르게 줄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옆모습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손목.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어깨로 돌리는 건 초보자, 팔꿈치는 중급자, 손목으로 돌리는 상급자까지 천천히 돌리는 회전 반경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숙지하기 바라고요. 하나 더 포인트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시선입니다. 시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구분이 가능한가요? 배가 좀 내밀고 상체와 다리가 머리와 발목이 약간씩 뒤로 이렇게 펴지면서 배가 내밀면서 첫 번째 사람은 약간 시선이 높았다는 것과 두 번째 사람은 상체를 숙여서 시선을 약간 15도 정도 아래로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
배를 내밀지 않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기 때문에 복근의 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넘기 할 때요, 턱을 너무 들지 말고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15도 정도 아래를 보면서 가볍게 점프도 가볍게 발가락 끝도 밀어주면서 가볍게 손목을 이용해서 줄넘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으로는 어깨, 회전 반경을 크게 해서 줄을 조금 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넘는다. 그 다음에 점프할 때 발의 모양이 발바닥으로 점프하거나 무릎이 뒤로 접혀지거나, 아니면 점프 한 번 하는데 체력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체력의 소모가 많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배를 내밀면서 점프를 하면서 상체가 이렇게 활처럼 휘는 이런 동작은 안 좋은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동작은 뭘까요? 허리춤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팔을 최대한 몸통에 붙여주고 손목을 이용해서 돌리면서, 점프는 발가락 끝이 땅을 보게 무릎의 완충작용을 이용해서 가볍게 점프를 하고, 시선은 약 15도 아래쪽을 보면서 가볍게 줄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더 좋은 자세로 줄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서 기본적인 초급자의 동작을 탈피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기 바라고요. 내가 좀 배를 내밀었구나. 내가 점프할 때 너무 과도한 무릎을 많이 들거나 발이 뒤로 너무 돌아가면서 한 번 뛸 때마다의 체력 소모가 남들은 15,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혼자 한 번 뛸 때마다 50, 60의 에너지를 쏟았구나. 혹은 줄을 내가 너무 크게 해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10번만 뛰어넘어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가볍게 줄넘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줄넘기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운 잘 되는 동작과 안 되는 동작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를 추구해 간다면 분명히 모두가 다 줄넘기를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줄넘기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중급자 기술, 마지막 시간에 2단 뛰기까지 마무리하면서 한 주 동안에 이번 주는 줄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 관리하는데 잘 한번 배워보겠다고 마음을 좀 먹고 연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할 거 없이 모든 운동선수들,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줄넘기를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스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이 줄넘기를 기본적인 운동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모든 운동 종목에서 다 이 줄넘기가 들어간다는 걸 잘 숙지해 뒀다가 줄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 체력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연습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뭐죠? 선생님, 가장 강한 게 뭔가요? 가장 강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이 말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